항상 제 자신에게서 모자람만을 좀 찾아왔어요. 네. 제가 뭘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일기를 되게 저도 오래 썼거든요. 네.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일기를 쓰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저는 그런 일기의 힘이 관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나 감정을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관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일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작가님도 일기를 많이 쓰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작가님한테 일기의 의미는 어떤 건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진짜 일기 얘기 너무 하고 싶었고 제가 최희선님 유튜브 보면서 정말 그 일기가 나오는 부분을 감동 깊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기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는 일기 쓰는 버릇이 없었어요. 정말로 뭐 진짜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노트에 적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 2012년도부터는 그 지난 2년간 그 노력해왔던 게 어느 정도 습관이 돼서 2012년도부터 이제 거의 매일 얘기를 길지는 않더라도 네. 이제 쓰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한 3달에 한 권 정도는 네, 그 이제 다이어리가 꽉꽉 채워지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쓰셨네요. 네, 뭔가 제가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갈겨 쓴 것도 많은데 네. 일단 어찌 됐던 그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힘든 생활을 버티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일기를 이제 쓰고 나서 알게 됐어요. 맞아요. 일기가 주는 힘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겪은 고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작가님은 이제 일기도 쓰시고 네. 그림도 그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신 계기도 조금 궁금하고 네. 그림이 작가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네.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힘들게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이 경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공무원이 되고 나서 시작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림도 제가 공무원이 돼서 시작한 이제 취미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많잖아요. 답답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시간인데 이제 내가 그 시간을 이제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날은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던 네. 날이었는데 이제 제가 원래 집순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가족이 아닌 직원들과 밤을 지새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뭔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취미미술 학원을 알아보고 바로 등록을 했거든요. 되게 실행력 있게 팍 등록을 하셨네요. 이제 뭔가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선 연습부터 시작을 했는데 뭔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그 그림 그리는 순간만큼은 내가 내 자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 맘대로 선을 그려도 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은 온전히 이제 나의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점점 그림이 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였는데 이게 뭔가 좀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네. 늘려간 거네요. 그런 네. 취미의 비중을. 기록이나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회사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찾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이외에도 작가님의 삶의 변화를 미친 요소도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뭐 일기장에도 그런 내용들밖에 없었거든요.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점차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이제 한 문장, 두 문장씩 추가가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이 생겨서 또 그 꿈에 대해서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오래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뭔가 내가 전반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고 싶다는 그림이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기록과 그림을 꾸준히 하는 게 제 인생의 방향을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을 좀 틀어준 것 같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겠어요. 네. 저는 이제 작가님의 책을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버티는데
왜 나만 유독 더 힘들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신 적이 네. 있다고 적으셨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내가 나약해서 그래, 난 왜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라고 이제 자책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점점 이제 왜 힘들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게 된 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의 흐름을 전환하시게 된 그런 계기에 대해서도 듣고 싶고 네. 그 생각이 전환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네. 이야기를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막 젊진 않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뭔가 나다운 거? 그리고 나의 진로를 고민해 본다는 게 뭔가 조금 그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네. 뭔가 이제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또 취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만 미래를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공무원이 이제 되기 전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었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진짜 최이솔님 채널이 있어서 제가 그 채널을 만났다면 뭔가 더 진작부터 나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텐데 진짜 저는 되게 그래서 너무 제가 일찍 태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되게 나답게 사는 거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거 정말 진짜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때 저는 그 생각을 못해서 이제 공무원이 딱 됐더니 뭔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나와 너무 맞지 않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만드는 점들이 많아서 저는 저를 찾아가는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제가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는 조금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이게 싫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되게 제가 빠른 속도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민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면 일을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속도를 당연히 맞출 수 있고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속도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속도를 제가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힘들지? 라는 물음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 속도가 나한테 빠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집에서 싱크대 앞에서 서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에게 쫓기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서 그렇다면은 내가 이게 힘들다면 그럼 반대로 천천히 한번 행동해볼까? 뭔가 이제 뭐 주말에 어떤 목적 없이 밖에 나가서 천천히 걸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카페에 가서 뭐 약속 없이 아무런 뭐 이렇게 뭐 압박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책도 읽어보고 뭐 일기도 써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그 속도가 제게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린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저를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 대한 자각을 점점 하신 거네요. 네. 그래도 늦게 시작하셨다고 하시지만 그런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도 쓰시고 많은 분들께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작가님이 걸어오신 길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알아가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정말 배워보고 싶은 거는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나름 했는데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았던 이유가 월급을 받으면 그때 그림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림에 관련해서 당연히 학원 같은 것도 다니고 또 거기에 연관해서 캘리그라피 같은 것도 예전에는 수강료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이 뭔가 내가 앞으로 그림과 연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그때는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 것도 이제 반복해서 이제 배워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내가 뭘 더 좋아할 수 있고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알아봤고 또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제 공무원 생활에 정말 활력이 좀 네, 됐나요? 거의 유일한 낙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시간만을 생각하면서 근무 시간을 버텼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저는 네.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려면 뭔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저를 아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경험이 이것저것 그냥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네. 해본 경험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가님이 나를 찾아가신 과정이 다른 분들께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작가님 하신 것처럼 그림을 배우고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포토샵을 배우고 한 것처럼 내가 뭔가 A를 딱 배웠는데 A에 필요한 B가 생긴다. 그럼 B도 한번 스리슬쩍 해보고 네. B에 필요한 C가 생긴다 하면 C도 스리슬쩍 해보고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점점 알아가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희미했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이제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뭔가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회사 일을 이제 하다 보면 반복적인 업무도 많이 하게 되고 네. 좀 사람한테 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스크래치 나고 많이 그러잖아요. 나죠. 네. 그럴 때 이제 작가님께서 나를 좀 지키신 노하우, 네. 나를 지키는 방법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아, 네. 책에도 제가 만화로 그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거품 목욕을 하면서 행복한 나사가 되고 말겠다고 다짐을 하는 컷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또 그 생각한 것만큼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일을 해내고 싶다는 그런 바람도 되게 컸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나사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동기들보다 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별거 아닌 것들 있잖아요. 뭔가 정말 향기가 좋은 이북제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시간이 나면 무조건 서점에 가서 끌리는 책 바로 그 자리에서 골라서 이제 책을 이제 읽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잘 볶아진 원두 를 구입해서 매일 아침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내린다든지 그런 뭔가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게 물론 뭐 커피 한 잔 내린다고 해서 그게 뭐 몇 달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쵸. 네,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쵸. 힘이 네. 매일매일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네. 제 채널 인터뷰에 나오시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가요? 긴장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나다운 삶이란 어떤 삶인지 그리고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은 분들께 드리는 격려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처음에는 나다운 게 이제 어떤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방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뭔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항상 제 자신에게서 모자람만을 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도 내가 너무 나약해서 이렇게 힘든 건 아닌가라는 자책도 많이 했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사람은 다 각자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어떤 이제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게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한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뭐 그랬지만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저는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나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나 자신을 다독이기보다는 채찍질을 채찍질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더 많은 일을 그쵸. 나는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많죠.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보면은 저를 되게 아니 모자라 이걸로는 질책을 모자라. 많이 네. 하고 있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썼던 일기를 이제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읽으면
제가 뭘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네, 근데도 자꾸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함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항상 이렇게 일깨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지금까지 잘했고. 잘했어. 칭찬해. 맞아요. 칭찬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떤 걸 해볼까? 앞으로는 또 어떤 걸 해볼까? 어떤 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 자신을 계속 이렇게 좀 바라봐주는 그 시선을 가지고 조금 더 좀 다정하게 나다움을 찾아가는 저는 그런 길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포근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네,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네. 여기까지 진행하면 네.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어떠셨어요? 제가 정말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최이솔님 채널 열심히 봤거든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정말 진작 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뭔가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부여 뿐만 아니라 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를 조금 포근하게 감싸 안아줘야 되겠다. 그런 따뜻함을 동시에 느껴서 정말 좋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 처음에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대화가 재밌고 다행입니다. 뜻깊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 작가님을 제 채널에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럼 여기에서 네. 인사드릴까요? 네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해주셔서. 안녕. 저희 작가님 인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